글을 읽어주는 작가 장창호의 다정한 문학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인선 시인의 시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제 감상소감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아침부터 매미가 절창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요즘은 중국 매미들이 와서 점령을 해버린 듯한 느낌입니다. 맴맴맴맴 울던 참매미 소리가 그리운 한여름입니다. 밀롱가의 밤. 건강에 춤만큼 좋은 게 없다며 어렵게 구했다는 초대장을 받아들고 도심의 호텔 그랜드 볼룸에 갔었지. 굳게 닫힌 성역의 문, 그 문은 블랙홀의 입술, 빅뱅의 서막, 제 이름을 벗어던진 인연들이 중력을 깨쳐버린 세상에서 날아오르고 있었지. 반도 네오는 탱고를 위해 하바네라와 밀롱가를, 일상은 망각을 위해 춤을, 가끔은 역풍에 휩쓸려간 꽃숭어리도 있었겠다. 감당하기 두려운 어둠까지도 털어내고 스치는 몸결에서 숨결까지 쏟아지는 땀방울도 하나가 된 밀착의 열기. 거침이 없는 땅게라와 땅게로의 합금 덩어리, 저 눈빛의 조합까지 팍팍한 삶을 이렇게 덜어내는 것도 있구나. 지독히도 두렵다는 것은 간절히 갈망했다는 것일 수도 있지. 라쿤바르시타의 선율을 따라 가벼울 대로 가벼워진 갈망하는 관능은 더 높이 날아오르기 위해 발굽의 촉수는 저렇게 높아져야 했구나. 일생이 무겁다던 그 소식 밀쳐넣고 아콩카과에서 안데스의 험지를 아슬아슬하게 돌아드는 콘도르, 팜파스의 평원을 내달리는 땀에 젖은 가우초, 살리나스 그란데스의 달빛에 젖은 소금밭에 영혼을 녹여 육체로 쓴 문장들이 꿈틀거린다. 거센 회오리가 몰아친다. 그칠 수 없는 질풍은, 폭발하는 질주는 죽었어도 터질 듯 부풀어 올라야 하는 어둠을 태워버린 이 순간을 위해, 거칠 것 없는 아브라소 위에 탱고는 어둠을 먹어가며 통통하게 살이 오르고 있었다. 놓아버릴 뻔했던 영혼을 데리고 돌아오는 길, 불야성이 기울고 있는 밤거리를 걸으며 밀롱가의 밤, 보로헤스가 사랑한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골목길, 불 꺼진 도서관 창가를 생각하다가 알 수 없는 그리움, 모진 쓸쓸함이 자유롭지 못한 한 영혼의 어깨 위에, 외로울 대로 외로워하는 가로등 위에 추적추적 봄비로 내리고 있었다. 이 밀롱가라는 것이 19세기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생긴 4분의 2박자의 경쾌한 춤곡을 이야기하죠. 화자가 어느 호텔의 그랜드 볼룸에 들어가서 신나게 춤을 추면서 그때의 느낌, 거기를 나와 거리를 배회하면서 드는 생각들을 풀어놓았습니다. 대신 보로헤스를 떠올리며 길에서 쓸쓸하게 비를 맞으며 자신의 시인으로서의 존재 혹은 이 세상에 대해서 느끼는 감회를 이렇게 시로 적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춤추러 갔다가 정서적인 낙차를 경험하면서 시인으로서 그리고 일상인으로서의 존재의 고독감을 안아버립니다. 그렇다고 화자는 나약해지거나
고독한 나머지 좌절을 한다든가 이런 정서로까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뿌리가 튼튼한 시인이라서 그렇다. 이 뿌리는 공간에 대한 뿌리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 탄광에 대한 개발 러시가 있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많아서 그쪽으로 가곤 했는데 제 아버지도 그렇게 해서 가족이 삼척으로 옮겨서 살게 되었습니다. 시인의 어린 시절을 강원도에서 보냈기 때문에 시골에서 어린 시절을 충분히 활발하게 보낸 사람들의 경우는 다소 우울한 감정에 젖더라도 그것이 치명적이기까지 떨어지지는 않는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산야를 뛰어놀면서 보낸 그런 추억과 원초적 경험을 불러내어서야 삶을 견디고 노래하고 춤출 수 있는 정인선 시인은 그때야말로 어떤 대비적인 요소를 그 음악성을 통해서 쓸쓸함을 얻긴 하지만 결국에는 자신도 그처럼 마음에 힘이 되고자 이런 시를 썼지 않은가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검은 찔레꽃. 널브러진 장마가 붙들고 있는 한낮의 순환 전철. 회색 핸드 캐리어에 남색 조끼를 올려놓고 푸른 수건으로 얼굴을 반쯤 가린 중년의 여자가 검정색 빵모자를 눌러쓰고 졸음에 감겨 있다. 하얀 찔레꽃이었을 꽃잎마다 오수가 지나다닌 줄기를 따라 원초의 짙은 향이 문이 열릴 때마다 찌푸르게 일렁거린다. 텀벙 뛰어들 수 없는 비어있는 옆자리, 수심이 깊다. 성큼 들어서지 못하고 쭈뼛쭈뼛 하다가 내려놓는다. 겨울비 같은 눈망울들이 쏟아지는 여기, 비에 젖은 이파리 틈새로 바람이 부은다. 받아들여야 하는 동행이다. 원색을 놓친 원망들이 얼마나 많이 다녀갔을까. 지피를 멈춘 파지가 된 원고지가 흘러 넘쳤겠다. 발에다 지워지긴 했어도 찰랑찰랑 흐르는 물소리, 돌다리를 건너다닌 맨발의 자국들, 질경이를 캐는 햇살에 익은 손, 저녁 연기 피어나는 돌담길에 굴뚝도 보인다. 지나온 길이 너무 가팔라서 끌고 다닐 가방이 하도 무거워 돌아갈 수 없는 길이었겠다. 종일토록 순환 전철을 타고 가야만 하는 눈총이 깔고 앉은 까만 찔레꽃이다. 검은 찔레꽃이라. 자, 찔레꽃은 색깔이 희죠. 향도 강한 편입니다. 근데 저도 어린 시절에 찔레순을 꺾어서 거기에 껍질을 벗겨내고 그 상큼한 맛을 즐기곤 했습니다. 그때 찔레밭에서 나는 그 향이란 것은 아직도 기억 속에 아련합니다. 화자는 장마철에 서울의 지하철 순환선을 타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나 봅니다. 근데 옆에 앉은 여인의 모습에서 하얀 찔레꽃을 떠올렸는데 사람들이 문을 열고 지하철이 정거장에 서면서 드나드는 와중에 화자는 그것을 나중에 결말에는 검은 찔레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흰데서 검은색으로 바뀌는 것은 참으로 극과 극이라고 할 수가 있죠. 희다는 것은 밝음이요 빛을 상징하는 것이고 검다는 것은 어두움이고 죽음을 상징하죠. 하늘 천 따지 거물현 누루황 할 때도 하늘은 검고 땅은 누르다. 이때 검다는 것은 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흰 찔레꽃이 검은색으로 변한 절망의 현상이라기보다 저는 깊은 고뇌에 빠진 화자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화자의 고향이 삼척이라고 했죠. 이 삼척
중에서도 가곡천 상류로 쭉 따라가다 보면 오저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그 분교를 저도 나왔는데 당시에는 풍곡초등학교였습니다. 화자는 오저초등학교 본교를 다닌 시인입니다. 그 시골 탄광 주변 산들이 시커맸습니다. 사람들이 탄광에서 일을 하고 목욕탕에서 물을 뒤집었을 때 그 물은 몸에 묻은 탄가루를 씻어내린 검은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목욕탕에 아버지를 따라서 갔다가 물을 끼얹었는데 그 물이 검은색으로 바뀌어서 바닥을 흐르는 걸 보고 참으로 신기해한 경험이 있습니다. 드나드는 승객을 바라보면서 화자는 자꾸만 이 대도시에 살고 있는 자신의 존재, 몸은 비록 여기 있지만 상상력은 자꾸만 어린 시절 고향으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시어에도 나오지만 질경이를 켜는 햇살에 익은 구릿빛 손, 초등학교를 다니던 가파른 길들, 그런 추억 속에서 대비되는 현재의 가방이 너무 무거워서 당시에 뛰어놀던 가벼운 맨발에 어린 시절로 갈 수 없다, 고향에 다시는 못 갈 것 같다는 그런 기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가방과 복잡한 생의 번민으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곳. 바깥에 지상에는 흐린 날씨에 비가 내리고 날은 더울 것이고 드나드는 사람들의 그 모습, 그리고 옆에서 졸고 있는 한 여인의 찔레꽃 향기 나는 기찻간 내서 화자는 시공간을 초월해 먼 고향길로 달려갔다간 제자리에 돌아와서 머무릅니다. 그 자신 종일토록 순환선을 타고 이렇게 오가야 하는 주소지까지 눈치를 보고 눈총을 견디면서 그것을 심지어 깔고 앉아서 가야만 하는, 물론 옆에서 졸고 있는 피곤한 여인네에서 흰 찔레꽃의 그 향이 느껴졌을 때 자신도 순수했던 어린 시절의 하얀 찔레꽃이 드디어는 검은 찔레꽃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존재론적인 측면에서 고향 혹은 거리를 통해서 자신이 살고 있는 현재와 어쩌면 낭만적이고 천국의 시절인 그 어린 시절과의 대비,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도시의 한 여인과 자신의 모습의 대비를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소중한 어떤 감성을 다시 일깨워주는 그런 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인선의 시는 현실을 경험하는 동안 물이 스며들듯 되어나오는 기억을 더듬는 데서 한 걸음 나아가서 시 공간에 대한 원초적 그리움으로 불타오르는 향수를 노래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요즘은 전원이나 향수에 대한 시가 드문 편입니다. 도시화되어버리고 파편화되어버린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노래하지만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아날로그적인 그런 감수성을 노래하는 이런 시편은 어찌 보면 굉장히 소중한 한국 시가 갖고 있는 떠나가버린 영역에 남아서 아직도 낭만의 끄트머리를 잡고 우리의 감성을 길러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은가. 어쩌면 이 현재를 지탱하고 살아갈 힘을 주는 시인의 전원 노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엔 또 다른 좋은 글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